성인은 늘 갤러리에서 우아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객들 앞에서는 단 한 번도 흐트러짐이 없었지만 밤이 되면 작은 알약통을 열어 신경 안정제를 털어넣었습니다. 화려한 삶의 뒤에 묻어둔 과거가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녀가 가장 숨기고 싶었던 것은 딸들의 출생 비밀이었습니다. 하나는 은호, 또 하나는 영나. 서로 다른 두 아이의 존재가 성희의 인생을 두 방향으로 동시에 흔들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성희에게는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었지만 양가의 반대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결국 결혼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두 사람은 헤어져야 했습니다. 그 후 성희는 박진석을 만나 재혼했고 단숨에 재벌가의 안주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준비하던 무렵 헤어진 첫사랑과 잠시 다시 만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짧은 만남에서 아이가 생겼는데 그 아이가 바로 은호였습니다. 문제는 출산 직후였습니다. 갓난 아이를 품에 안기도 전 의료진 복장을 한 낯선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신생아실로 옮기겠습니다. 성희가 손을 뻗었지만 아이는 순식간에 품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날 밤 아이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박진석이 말했습니다. 당신을 지키기 위한 조치였어. 우리 가문에 들어오려면 과거의 흔적은 깨끗해야 해. 아이는 안전한 집에 맡겼고 내가 책임지고 지원할 거야. 성희는 반발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 집이 바로 정순이의 집이었고 은호는 그렇게 이름도 모르는 다른 집에서 자라게 됐습니다. 성희에게 그 약속은 위로이자 형벌이었습니다. 몇 해가 흐른 뒤에도 성희는 은호를 잊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수소문을 거듭한 끝에 마침내 은호의 행방을 찾았을 때 마음속에는 반가움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스쳤습니다. 정말 친딸이 맞는지 확신할 수 없었던 겁니다. 성희는 자연스러운 핑계를 찾아야 했습니다. 요즘 일도 많고 지칠 텐데 우리 둘 다 건강검진 한번 받자. 성희의 부드러운 권유에 은호는 처음엔 고개를 갸웃했지만 정중한 부탁에 결국 동의했습니다. 검진 당일 성희는 일부러 자연스럽게 은호의 손을 살짝 잡고 병원 문을 함께 들어섰습니다. 그 작은 손길이 은호를 잠시 불편하게 했지만 깊은 의미가 담겨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성희는 미리 병원과 연락해 두 사람의 유전자 비교 검사를 은밀히 의뢰했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받아든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은호가 정말 자신의 친딸이라는 사실에 안도했지만 그 표정은 단숨에 가라앉았습니다. 곧장 마음속 질문이 스쳤기 때문입니다. 이제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 그녀는 곧 또 다른 계획을 세웠습니다. 은호가 자신에게 마음의 빚을 느끼도록 만들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 일부를 조작했습니다. 유전성 질환 가능성이 있어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문구를 삽입한 겁니다. 며칠 후 성희는 은호를 만나 검진 결과를 전해주었습니다. 은호가 받은 결과 봉투 안에는 유전성 질환 가능성이 있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희가 몰래 조작해 넣은 내용이었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래. 다만 관리가 필요하대. 이참에 내가 자주 챙겨줄게. 은호는 오히려 고마워하며 미소를 지었지만 알 수 없는 불안이 스쳤습니다. 그 한 장의 조작된 결과지가 훗날 큰 파장을 부를 거라는 건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성희는 은호에게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나 병원에서 아이를 빼앗겼어. 하지만 나의 선택이기도 했어. 은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 물었습니다. 빼앗긴 건데 동시에 선택이 될 수도 있나요? 성희는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두려우면 스스로 문을 열어주기도 하더라. 그 대답은 은호의 마음을 깊이 흔들었습니다. 분노보다 이해가 먼저 찾아왔고 그 순간 자신이 이해하려 하는 것에 스스로 놀랐습니다. 정순이는 요즘 은호의 얼굴빛이 자주 변하는 걸 느꼈습니다. 사람은 밥심이야. 밥은 꼭꼭 씹어 먹어야 해. 따뜻한 말을 건넸지만 은호의 시선은 멀리 허공을 향했습니다. 최근 받은 건강검진 결과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겁니다. 용기를 내 정순이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날 저를 데려온 사람 기억나요? 정순이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이름은 몰라. 얼굴은 기억나.
말을 많이 하진 않았어. 하지만 담요를 잡은 손이 떨리고 있었어. 그 말을 들은 은호는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나를 물건처럼 넘긴 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살짝 위로가 되었습니다. 정순이는 오래전 은호를 처음 품게 된 날을 떠올렸습니다. 밤늦게 골목에 멈춘 승용차에서 아기를 건네봤던 기억. 돈봉투를 잡은 손은 굳게 떨렸지만 아기를 감싼 담요를 쥔 손길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정순이는 돈 때문이 아니라 이 아이 때문에 내가 선택했다며 스스로를 다독였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호에게 익명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당신의 건강검진 결과 진짜가 아닐지도 몰라요. 조심하세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곧장 병원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성희의 부드러운 미소가 자꾸만 의심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성희가 숨기고 있는 또 다른 진실은 영나였습니다. 세상은 영나를 성희와 박진석 사이의 딸로 믿고 있었지만 사실은 성희가 결혼 전에 사랑했던 남자의 아이였습니다. 성희는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박진석에게 털어놓으면 지금의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었고 첫사랑에게 알리면 그의 삶을 무너뜨릴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감춘 비밀은 성희의 마음을 굳게 만들었고 굳어진 마음은 점점 더 많은 약을 필요로 하게 했습니다. 성재는 어릴 적 기억 때문에 어머니를 완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외국 출장 중이던 어느 날 새어머니가 낯선 남자와 은밀히 만나는 장면을 본 기억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억은 시간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았고 성희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의심을 키웠습니다. 스토커 사건이 터지면서 성재는 동생 영나를 지켜야 한다는 보호 본능과 모호한 불신이 뒤섞여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한편으론 이 집안의 진실이 곧 터져나올 것 같은 불안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성희의 첫사랑은 세월이 흘러도 그녀를 잊지 못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떠났다가 이제는 다른 이름으로 서울에 돌아왔습니다. 멀리서 성희와 영나를 바라보며 자신이 놓친 가족과 과거를 복잡한 마음으로 되짚었습니다. 그가 바로 영나의 근처를 맴도는 스토커였습니다. 세상은 그를 단순한 스토커로 알지만 그에게는 숨겨진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사실 영나가 자신의 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검은 헬멧과 오토바이, 무표정한 실루엣이 화실 주변을 맴돌기 훨씬 전부터 멀리서 자기 아이의 삶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진실을 꺼내야 할지 몰라 맴돌다 결국 서툰 방식으로 나타나 버린 거죠. 영나는 그런 사정을 모른 채 겉으로는 잘 지내는 딸이었습니다. 서양화가로 방향을 잡고 개인전을 앞두고 있었고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현유그룹 민정우와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속은 늘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엄마가 정해준 결혼이 싫었지만 반항하기보다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사는 편이 훨씬 마음 편했습니다. 지화는 그런 영나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왜 너는 내가 좋아하는 웹툰을 그리지 않고 서양화를 그리는 거야? 왜 엄마의 뜻대로만 살아? 라고 물었지만 영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희가 은호를 다시 찾아낸 뒤 가장 두려워한 건 딸이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이었습니다. 밤마다 약통을 열며 스스로를 다독였죠. 조금만 더 시간을 벌자. 아직 말할 때가 아니야. 하지만 시간이 늘어날수록 그녀의 마음은 점점 더 조급해졌습니다. 은호와 정순이가 함께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 웃음 속에 내가 끼어들 자리는 없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은호는 여전히 그 따뜻한 가정을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희가 보여주는 친절이 오히려 어색했습니다. 갤러리에서 바쁠 텐데 왜 이렇게 날 챙기지? 그런 의심이 가끔 들었지만 차마 더 묻지 못한 채 조용히 마음을 닫곤 했습니다. 성희는 그 미묘한 벽을 느끼면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은호에게 다가가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은호의 카페를 자주 들렀고 손님처럼 앉아 있다가 조용히 필요한 물건을 챙겨주며 마치 오래된 이웃 같은 태도를 보였습니다. 정순이는 그 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고성희라는 사람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었나?
과거의 소문과는 달리 은호를 챙기는 그녀의 시선에는 진심이 담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그림자가 깔려 있는 듯한 불안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 무렵 영란은 개인전을 앞두고 점점 더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캠퍼스 앞에서는 누구보다 집중했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깊은 침묵 속에 잠겼습니다. 성희가 소개해준 맞선 상대 민정호와의 만남도 점점 영라의 어깨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은호는 건강검진 이후 기분이 쉽게 가라앉는 자신을 자주 느꼈습니다. 성희가 건넨 조언과 다정한 말들이 따뜻하기보다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알 수 없는 불안이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죠. 그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익숙하지 않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알고 싶다면 내가 아는 만큼 말해줄게. 단 듣고 나면 되돌릴 수 없어. 그날 밤 은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알아야 할까, 모르는 게 나을까? 은호의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성희는 그 전화를 받은 사실을 몰랐지만 은호의 표정이 조금씩 달라지는 걸 감지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시간을 미룰 수 없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조만간 모든 걸 말해야겠지. 하지만 입술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스토커의 그림자가 다시 전시회장 근처에서 목격되었다는 경찰의 보고가 박진석에게 전해졌습니다. 박진석은 곧장 경찰청장을 찾아가 조사를 독촉했지만 성희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그 사람이 또 나타난 거야. 남편의 눈치를 피해 숨죽여 삼킨 긴장감은 밤마다 약통을 더 자주 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밤 성희는 갤러리 창가에 서서 서울의 불빛을 내려다보며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는데 과거는 이렇게 끝없이 되돌아오는구나. 은호, 영라 그리고 성희의 첫사랑까지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온 세 사람의 이야기는 이제 한 갈래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를 뿐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도 감사드립니다.